안녕하세요. 함소한의원 최승용 원장입니다. 요즘 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아이의 키입니다. 아이가 자라나면 나만큼 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또는 아이가 현재 작으면 나 때문에 작은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죠. 한 번쯤 키 성장이란 단어를 듣고 마음이 철렁했던 분이라면 오늘의 Q&A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장 치료가 필요한 아이를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몇 달 지나서 들여다보면 키랑 체중이 변해 있습니다. 어른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몇 cm, 지금 몇 킬로그램이라는 게 성장의 기준이 되지가 않습니다. 성장 치료를 진행하려면 같은 연령대, 그러니까 같은 나이의 아이들의 평균 키 체중과의 비교를 해서 그 평균점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의 키가 체중이 몇 달에 한 번씩 측정을 해봐서 그 변화의 속도를 보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몇 cm 자랐는지, 그리고 해당의 같은 나이 원령을 가진 아이들의 평균 키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 상태인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아이가 숙면을 하는데, 그리고 체력이 부족하지 않는지, 소화는 잘 되는지 그런 것을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동안 체력과 소화가 잘 되고 그런 좋은 상황에서 잘 크기 때문이죠. 또 지켜볼 것은 부모님이 과거에 어떻게 자라왔는지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 성장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 어렸을 때 너무 말랐거나 아니면 성장이 일찍 종료되지 않았는지 그런 정보를 모두 모아서 아이의 성장 관리 전략을 짜게 되는 거죠. 다리와 무릎이 아프다는데 혹시 성장통일까요? 성장통은 양쪽 오금 있죠? 무릎 뒤에 오목한 자리, 거기를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종아리나 허벅지가 아프다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특히 저녁에 쑤시다고 주물러 달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장통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키가 빨리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통증이라고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개는 근육의 양이 부족하고 체력이 딸리는 경우, 그런데 낮 동안에 열심히 뛰놀았던 날에 그 다리에 과로가 누적돼서 나타난 것이 바로 성장통입니다. 하여서 성장통이 오랫동안 그리고 자주 나타난다면, 또 잠을 깰 정도로 심하게 나타난다면 대개는 그 기간엔 잘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족탕을 해주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8도 정도의 물에 15분간 발을 담그고 물장난을 하는 정도도 괜찮습니다. 족탕은 몸속 순환을 원활히 할 뿐 아니라 성장통 예방과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많이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이런 통증이 나타난다면 숙면을 못하거나 체력이 소모되는 등 뭔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성장통이 자주 나타난다면 성장이 잘 안 되고 있을 확률이 크다는 뜻이겠죠. 성장통은 그 자체가 치료 대상이라기보다는 아이의 성장 상황을 재검토해 볼 일종의 신호등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성장통은 보통 양쪽이 아프거나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혹시 아이가 한쪽 다리만 계속 아프다고 한다든지, 그런 통증이 2주 이상 계속된다든지, 자다가 깨서 다리 아프다고 울 정도라면 그러면 정확하게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키 작은 아이, 상위권을 올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성장 상태의 확인을 위해 정기 점검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영유아 검진 외에도 아이가 성장통이 자주 생기거나 엄마 아빠의 과거력 등을 고려할 때 1년에 3번 이상 점검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런 정기 점검을 통해서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거나 2차 성징이 일찍 나타나는 등 뭔가 개입해줘야 될 요소가 있을 때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이들은 성장기에 2번 빨리 자랍니다. 1차로 빨리 자랄 때는 40개월 이전이고요. 그리고 2차로 빨리 자랄 때는 바로 사춘기인 거죠. 이때 환경 변화가 격렬하거나 운동이나 인지 발달 능력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때 체력과 면역력을 강화해서 성장에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겠죠.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 완만기라고 하는데요. 아이들마다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 성장 속도가 1년에 5cm에서 6c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기간 내내 천천히 자라는 긴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키를 여분을 더 자라게 한다면 최종 키를 높일 수 있겠죠. 많은 경우에 사춘기가 된 아이를 데려와서 부랴부랴 성장 상담을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최종 키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이 성장이 속도가 느린 성장 완만기, 즉 초등학교 기간 내내랍니다. 키 성장은 단기간 해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서 사춘기가 끝날 때까지 긴 기간 동안 느긋하고 조금씩 꾸준한 노력을 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중학생이 키 크는 약을 먹기엔 너무 늦은 걸까요? 키 크는 약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녹용을 비롯한 몇몇 한약재들이 성장에 도움된다는 연구는 밝혀졌기에 적극 활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성장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중학생 아이라서 무조건 늦었다고 보기보다는 이 아이에게 앞으로 자랄 만한 키의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장판을 찍어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릎과 손목의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봐서 성장판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최근 1년간 몇 cm 정도 컸는지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리면 아침 저녁의 키가 1에서 1.5cm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쟀는지 오후에 쟀는지를 기록해서 그 키를 추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남자아이인데 수염이 났고 최근 1년간 1, 2cm 이하만 자랐다면 이제 성장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춘기적인 외모와 최근의 키 성장, 그리고 성장판 사진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하여 남은 키가 얼마나 있는지 판단하여 그 여지가 있다면 치료에 대한 고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장을 돕는 생활관리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물 마시기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중 성장판 세포는 특히 탈수에 약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목마를 때 물을 마신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몸의 성장판에 영향을 주는 만성적인 탈수는 대개 목마름이 없는 상태에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물을 마시도록 해야 하고요. 보통 초등학생이라면 하루 1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줄넘기 15분. 키 크는 데는 스트레칭과 줄넘기만 한 게 없습니다. 줄 없이 그저 콩콩 뛰어도 되니까 달력에 표시를 해가면서 일주일에 3번 이상 줄넘기를 15분씩 해주십시오. 세 번째, 유산균과 비타민 D 챙기기. 이 두 가지는 1년 내내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복용을 깜빡했다면 다음날 2배량을 섭취해도 됩니다. 네 번째, 해가 진 다음에 화면 보지 않기. 여기서 화면은 TV, 컴퓨터, 스마트폰 모두 해당합니다. 저녁 시간에 화면을 계속 보는 자극이 눈에 이어지면 숙면이 방해되고 성장 호르몬 분비에 손해를 봅니다. 다섯 번째, 수면 시간 지키기. 적어도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이 시간을 넘기게 되면 그날은 키가 안 크는 날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성장기 아이라면 9시간 이상의 수면이 꼭 필요합니다. 사정상 어렵다면 낮잠이라도 30분 정도 확보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